사실 예전에는 연초담배, 보통 일반 담배를 많이 태우시고 금연 서비스 받으셨는데 혹시 전자담배를 피시는 분들도 이런 금연 서비스의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자담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이제 위험성이 높다고 보통 다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일반인분들 그 사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연을 할 때 일반 담배를 피다가 금연을 할 때 전자담배를 이용해서 금연을 하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슷하게 이제 이 위험성은 높다고 볼 수 있고 특히 또 전자담배에 있어서는 또 니코틴도 같이 있지만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물질이 있어서 폐 독성을 가진 물질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아직도 안정성이 보장이 되어 있지는 않고 또 전자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이제 그 중복 사용자라고 하죠. 일반 담배도 피고 전자담배도 피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있어서도 특히나 이제 금연 서비스나 진료가 특히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그 청소년들한테서 이제 액상형 전자담배가 모양이 특히 합성 니코틴이라고 해서 합성 니코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담배 사업법 상에서 담배의 정의 안에 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합성 니코틴은 거기 보면 경고문구나 이런 게 없어요. 보면은 막 포장도 아주 예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팔고 청소년에 대한 뭐라고 할까 접근성이 엄청 뛰어난 거죠. 그래서 SNS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그 담배 시연, 전자담배 이렇게 연기 나는 거 시연하고 뭐 이래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크게 액상형 전자담배가 청소년들 문제가 됐고 뭐 호주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에서 아예 액상형 전자담배 못 팔게 하는 데도 나라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법제화가 안 돼가지고 이 큰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런 어떤 액상형 전자담배 이런 데 좀 노출이 덜 되도록 하고 특히 편의점에서 한번 가보시면은 교수님들 보시면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거? 근데 그렇게 하는 나라가 선진국 중에는 없어요. 자라는 청소년들이 뭘 사러 갔다가 뭐 예를 들어 배가 출출해서 학원 갔다가 공부하러 갔다가 뭐 삼각김밥에 하나 사러 갔다 보면은 그 앞에 엄청나게 많은 담배 광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거를 방치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계속 보면은 나중에 청소년들 담배 필 확률이 높아져요. 그 이미 연구가 다 돼 있거든요. 국가가 좀 알아서 그런 거는 조금 관리를 해주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거를 방치를 하고서 뭐 금연 사업을 한다, 어쩐다. 이건 저는 논리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앞으로는 정치권에서든 아니면은 정부에서든 혹은 학계에서든 시민단체든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을 깨끗이 해결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 단계 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찬동하시죠? 네. 박수 합시다, 그럼 박수. 네.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제 그 진료 상담을 다른 걸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저희 항상 제가 물어보는 게 운동, 술, 담배 이렇게 딱 순서대로 물어보는데요. 환자분께 최근에 어떤 분한테 젊은 남성분이었는데 담배 태우세요? 그랬더니 안 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조금 그 환자분이 진료실에 들어오셨는데 전자담배 향이 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향이 좋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러면 전자담배는 안 태우세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연초담배 끊고 지금은 전자담배만 피고 있다. 사실 그 말인즉슨 환자분께서는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행위를 사실 그냥 나는 비흡연자다. 담배를 끊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어떤 이런 인식 변화도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이런 인식 변화가 있으려면 어떤 전자담배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법이 만들어져서 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금연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아직 이제 새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흡연 중이시거나 혹은 금연 결심을 아직도 하지 못하신 분들께 혹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네. 금연 시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우선 큰 시작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연을 일단 시도를 하시고 의지를 가지시는 것부터가 1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그렇게 이제 결단이 섰을 때는 꼭 이제 금연 상담, 금연 진료 그리고 또한 금연 약물까지 도움을 받으시는 게 금연 성공하시는 것을 훨씬 높여주는 방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흡연자분들 꼭 금연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를 안 하는 게 몇 가지가 없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는 정말 잘했어 라는 게 몇 개 없는데 그 몇 개, 잘했다는 몇 개 중에 꼭 한 가지가 들어가죠.
담배 끊기 잘했어. 그러니까 그때 담배를 안 끊을 걸 괜히 끊었어라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결혼은 그때 하지 말았을 걸 하는 사람도 가끔씩 있어요. 그 반대로 이혼도 마찬가지. 이혼도 하지 말았을 걸.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할 때 사실은 어떤 행동을 하든 후회를 하는 부분이 약간은 있거든요. 담배는 없어요. 담배는 언제든지 끊었을 때 내가 그때 그런 결정을 하기 잘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꼭 메시지로 전달하고 싶은 거는 국민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는 금연, 불행을 위해서는 흡연입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면서 행복하다는 거짓말이에요. 담배 피면 스트레스 풀렸다? 잠시 마비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꼭 생각하시고 내년에는 꼭 담배를 끊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교수님 오늘 금연 서비스에 대해서 정말 유익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